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9일 일요일입니다. 8260KLO 채널에서 오늘은 애니첸의 2019년부터의 수상한 정치연금 테크닉은 청주회 공작,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애니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공작원 21호 양정철의 미국 CCCL로부터 철수를 하는 것을 계기로 양정철의 미국 임무를 애니첸이 부여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양정철은 공작원 21호라는 암호명으로 박근혜 정부 전복을 무사히 마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미국으로 건너가기 시작해서 미국에서 트럼프를 낙선시킬 부정선거를 자행할 접선 파트너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건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양정철의 행적을 지우고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애니첸이 돈을 앞세워서 미국의 CPEC에 접근을 해가지고 CPEC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돈을 내고 한국 지부, 즉 KCPEC을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야기 주제가 애니첸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트럼프 쪽에 돈을 내가지고 환심을 샀나, 그리고 그 돈은 어떤 방법으로 트럼프 쪽에 헌금을 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애니첸이 평범하게 정치 헌금을 미국 공화당 쪽에 내기 시작한 것은 1999년도부터입니다. 1999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남들이 정치 헌금을 내는 것처럼 애니첸도 평범하게 정치 헌금을 냈습니다. 1999년도에는 부시 대통령 선대위에 $1000를 기부했습니다. 이게 전부인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헌금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모두 10차례에 거쳐가지고 $1350를 기부한 걸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인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정치 헌금을 내는 것은 이런 정도로 다 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 또 공화당에 한 차례에 걸쳐서 $1000를 기부합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4년에는 모두 7차례에 걸쳐서 $32,000를 정치 헌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2차례에 걸쳐서 $6,000를 내고 2006년도에는 4차례에 걸려서 $6,200를 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하와이 공화당에 딱 한 번 $10,000를 기부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10년도에 다시 하와이 미국 공화당 지부에 $10,000를 또 한 번 냅니다. 이런 게 통상적인 미국 사람들의 정치 헌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한인 출신으로 민주당 후보로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한 도나 미카도 킴이라는 한국인에게 $1000를 기부합니다. 그리고 한 해 걸러서 2015년도에 또 한 번 $1000를 기부하고 2016년도에는 6차례에 걸쳐서 $19,000를 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3차례에 걸쳐서 하와이 공화당 지부에 $10,000를 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한 차례에 걸쳐서 $550를 지불합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미국 시민의 입장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정치 헌금을 내는 평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모두 11차례에 걸쳐서 $122,250를 기부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2023년부터 2025년도에만 모두 842번의 정치헌금을 내는데, 이게 많게는 $3,000, 적게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842번의 정치헌금을 내는데, 이거는 애니첸이 한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조직이 개입을 해서 정치 헌금을 쪼개기 모습으로 해서 던지는 수법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0.5씩 계속 보낸다든지, 얼마까지는 자신의 하와이 주소로, 또 얼마까지는 워싱턴 지부 주소로, 또 얼마까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 주소로 돈을 내는데, 그 중에 12명은 다른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애니첸의 이름으로 등록된 기부금의 횟수는 총 854번인데 이거를 애니첸이 직접 했겠습니까? 워싱턴에는 헨리 송이라는 사람이 워싱턴 지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작원 역할을 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언제 미국으로 갔는지, 또는 미국인 2세인지 3세인지, 또는 탈북자인지 아무런 자료가 없으면서도 엄청난 북한 인권운동에 대한 활동 이력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탄 일행이 한국으로 왔을 때 한국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전부 다 안내를 한
활동 내역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2년간 842차례의 헌금을 했다는 것은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하루에 3차례나 헌금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건데 이걸 애니첸이 직접 했겠습니까? 작게는 0.5달러로부터 해서 크게는 3,000달러까지 특정 정치인에게 또는 특정 지역에 반복적으로 던지기 수법으로 쪼개기 헌금을 하면서 애니첸의 이름을 각인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진영에 2019년도에 원샷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 엠킴의 빌드업 코리아를 직접 후원을 해가지고 엠킴이 트럼프 진영의 핵심 인사들과 접촉을 하게 하고 빌드업 코리아를 띄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빌드업 코리아가 유령 단체인 걸 뻔히 알면서도 지원을 했다는 흔적은 많은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차례 이상을 0.5달러에서부터 3,000달러씩 나눠서 매일매일 헌금을 한다는 것은 조직이 개입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조직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시간에 걸쳐 가지고 반복적으로 던지기 수법으로 쪼개기 헌금을 하는 것은 사전에 다 계획에 짜여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 결과를 또 다 확인을 하는 건데 그거를 애니첸이 직접 할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혜택을 누가 받느냐? 바로 황교안과 민경욱이, 박주신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든 혜택을 보고 모스탄 같은 인물들이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호강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CPEC에다가 돈을 내가지고 KCPEC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의 떨거지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의 장성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게 다 청주회에 속해 있는 장성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윤석열이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의 화웨이 통신 장비 목록을 밀고를 하기 이전에 바로 하와이 총영사에 한국군 장성을 임명해가지고 자작 계엄령 준비까지 다 하는 거를 애니첸이 관련 장성들을 하와이로 불러서 밀담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자작 계엄령 때 계엄사령관을 했던 사람도 애니첸 집을 하와이에서 방문했었습니다. 별이 4개인데 함부로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장성들과 관계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다룰 겁니다. 오늘은 애니첸이 트럼프 쪽에 돈을 내가지고 트럼프 진영의 환심을 샀는데 그 돈을 내는 방법이 쪼개기, 던지기, 반복하기 이런 수법을 조직을 동원해서 했다는 거. 그리고 그 혜택을 빌드업 코리아 그리고 신세계 정용진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황교안을 차기 대통령으로 밀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핵심이 공작원 21호 양정철의 트럼프 낙선 부정선거 활동을 지우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부정선거 밝히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미국의 CPEC과 함께 동참하고 거기에 모스탄 같은 찌꺼기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국민 여론을 형성하면서 트럼프 진영에 밀착하려고 했다는 거. 이게 핵심인 겁니다. 오늘은 돈을 어떻게 냈는지 이것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국서 어떻게 활동을 했다. 이건 또 별개의 이야기로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냄새가 물씬물씬 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흥미를 돋굴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트럼프 쪽에 돈을 내면서 일정한 금액을 2년 동안 842번에 걸쳐서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같은 사람에게 0.5달러씩 반복적으로 해서 계속 낼 수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건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거를 미국의 CIA와 FBI가 지금 눈 감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활동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북한 정보부와 중국 정보부의 지휘 아래서 청주회가 조직을 가동해가지고 미국에서 호남 향후회의 조직까지 총동원해가지고 활동을 한 이력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속여는 걸 260만 재미동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까맣게 속는 겁니다. 그중에 적극적이고 진솔하게 북한 인권운동을 했던 로렌스 팩이라는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한국 정부에다가 로렌스 팩의 한국 입국 비자를 내주지 말기를 뒤로 권해가지고 로렌스 팩의 직업을 잃게 만들어서 파산 상태로 몰고 가고 맥코이 목사 같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결국은 유령단체인 빌드업 코리아가 찰리 커커를 초대했다가 5일 만에 죽게 만든 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맥코이 목사는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질의서를 보내가지고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정치 블로거들에게 뿌릴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낼 겁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류땡땡이란 분이 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땡땡이라는 기존 후원 회원님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양땡땡이란 분이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이팅이라는 분이 3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땡땡이라는 기존 회원분이 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아직도 후원 회원님들이 겨우 4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60여 명 정도가 더 후원을 해주셔야지 제가 천만의 붉은 무리들을 쳐부시면서 중국에 빼앗긴 정치정보 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가지고 애국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새 또 지만원이가 설치고 다니려고 하는 것 같은데 딱 까놓고 북한군 시신 바꿔치기 같은 걸로 딱 들이대면 끝나는데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 애매모호한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하면서 자기가 20년 경력을 갖고 있고 20년 연구가다 이런 말만 반복을 합니다. 이번에 청주회 장성들의 광주시민 학살 보고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모든 국민들이 다 졸도합니다. 광주 사망자, 유공자는 명단이 있습니다. 행불자는 명단이 없습니다. 행불자 신고를 접수 받아놓고도 252명이 접수 신청을 했지만 그중에 70여 명 정도밖에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날 한시에 252명이 한꺼번에 실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고를 다 받아주겠습니까? 한날 한시에 252명이 한꺼번에 실종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군문교 점령 작전 때 아시아 자동차 키를 끊으면서 소음 권총으로 김대중 여단 병력이 다 살해해가지고 안매장을 한 겁니다. 그중에 7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59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불자 명단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망자 명단과 유공자 명단은 번듯이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행불자가 252명이나 신고했다 그러면서 명단이 없겠습니까?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은 5월 20일 날 사라진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5월 20일이 바로 군문교 점령 작전을 실시했던 날입니다. 광주시청 보상과에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해놓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지만 이 252명의 발견된 시신 7구 합쳐서 259명을 소음권총으로 학살한 그런 물증을 제시해가지고 국제기구에 제소를 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작게 80518 책을 보면은 아시아 자동차 길을 끊다가 살해됐다가 얕게 묻혀가지고 발견된 시신 7구 얼굴에는 모두 검은색 잉크로 칠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게 해놨다고 적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죽어서 묻으면 그냥 묻는 거지 얼굴에다가 까만색 잉크를 칠해서 묻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군문교 점령 작전을 실시하면서 살해한 252명의 시신에는 바로 이렇게 모두 얼굴에 검은색 잉크가 칠해져 있고 청주로 간 북한군 430명의 시신 얼굴에는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던 겁니다. 검은색 칠과 하얀 뺑기 칠 이것만 봐도 학살인 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기자들도 겁을 먹고 일부만 기사를 썼는데 5월 20일 날 사라진 사람들 바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5월 20일 날 군문교 점령 작전이 실시됐다. 이런 건 못 씁니다. 그리고 그 7구의 시신을 도청 상무대로 날랐던 쓰레기차 운전수 기정도는 상무대에 가서 저기 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 자리에서 전교사 요원들에게 체포돼가지고 광주 교도소로 끌려가서 그날 죽었습니다. 이거 민주화 맞습니까? 이거 전두환이가 그랬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45년 동안 해대다가 딱 동작동 5.18 묘역에서 북한군 시신 바꿔치기 대리매장 사건이 폭로되는 바람에 지금 말대꾸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만원 같은 인물들을 앞세워가지고 엉뚱한 북한군 이야기를 해서 이 사실을 감추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영상 끝에 전군 구국 동지에서 여기 우리 총에 맞아 죽은 전교사 교도대대 조교 무덤이 없습니다 하는 대목을 틀어주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음은 본인이 소속된 자유소 국민운동이 5.18 당시 개헌군 간 5인 사격 관련 당시 5월 24일 2시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보양학교 교도대 소속 병사 1명이 11공수 장병에게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시신이 여기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청총모를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골대 앞까지 가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서 점수를 내야지 골대 앞에 가서 헛발질만 해가지고 점수를 못 내면은 하나만 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하는 활동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이 있는지 아시죠? 마이클 리까지 동원하고 최근엔 또 지만원까지 동원합니다. 그래봤자 진실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